2026 월드컵 예선 전 경기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제가 주말에 춘천에 다녀왔습니다. 네, 현장에서 한 외국인 스카우트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K리그의 현장에 외국인 스카우트가 있는 게 한두 번이냐, 네, 흔히 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경기를 보면서도, 누굴 보러 왔지?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6월 그리고 7월에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럽 구단의 스카우트가 하나 둘씩, 한국을 찾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시장이, 유럽에서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도현 감독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죠. 인생의 시야를 넓히는 게 축구에도 분명히 적용이 된다고 보고 선수들에게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북을 해외 진출을 돕는 구단으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었는데요. 제2의 조규성, 제2의 배준호 케이스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잠재적 유럽파가 뛰는 16라운드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경기는 1일 오후 4시 30분 울산 문수경기장에서 열리는 울산과 전북전입니다. 시즌 두 번째 현대가 더비입니다. 첫 현대가 더비처럼 두 번째 더비 역시 낯선 순위표에서 격돌하는데요. 울산이 2위, 전북 10위입니다. 예전처럼 이 선두 싸움의 분수령이 되는 경기는 아니지만 현대가 더비는 양 팀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경기라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울산은 주중 인천 원정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울산은 대전전에서 재미를 봤던 이 변형 3백 카드를 다시 들고 나왔는데 경기력적으로는 인천이 크게 밀린 모습이었어요. 후반 윤일록이 들어가고 미드필드 쪽에 전술 변화를 주면서 엄원상의 동점골까지 만들어내긴 했지만 대전전 완승의 상승세를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 홍명보 감독은 이날 주말을 대비해서 로테이션 카드를 꺼내들면서 마티나담, 켈빈 이런 외국인 공격 자원들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이들의 활약이 전체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이규성, 김민혁이 포진한 중원도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아마 이 후반 투입되면서 체력을 비축했던 주민규, 김영권 등 기존 베스트 자원들이 이날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타박으로 나갔던 김기희는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고승범은 쉽지는 않지만 상황을 역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은 최근 5경기에서 1승밖에 없는 부진한 흐름인데 수비 불안이 좀 큽니다. 이 기간 동안 클린시트가 단 한 경기도 없습니다. 전북은 고대했던 이 김두현 감독 데뷔전에서 패했습니다. 강원을 상대로 1대2로 패하면서 김두현 감독도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고 했는데요. 사실 하루밖에 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당장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나름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보였던 경기입니다. 완성도는 높지 않았지만 이 김두현 감독 특유의 이 하프 스페이스를 강조한 세밀한 축구, 이 포지셔닝을 강조한 축구에 대한 의도는 확실히 좀 보였어요. 윤정환 감독도 좀 당황했다는 표현을 썼고요. 김두현 감독도 나름 만족감을 보였고요. 다만 이 전병관 퇴장 이후에 급격히 무너지면서 결국 패하기 말았는데 사실 데뷔전 승리를 통해서 단숨에 분위기를 바꾸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커지긴 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감독 부임 효과가 확실히 느껴진 전북이었습니다. 최근 에이스 역할을 하던 전병관의 이 퇴장 공백은 문선민이 외울 공산이 크고요. 송민규가 이날 복귀각을 재고 있다고 합니다. 첫 맞대결 2대2로 비겼습니다. 울산이 먼저 2골을 넣고 전북이 2골을 쫓아갔죠. 당시 울산이 수비 불안 해소하기 위해 처음으로 이 변형 3백 카드를 꺼냈던 기억이 좀 있는데요. 김대현 감독 입장에서는 지난해 감독 대행으로 울산을 꺾었던 이 기분 좋은 기억이 있는 만큼 이를 이어가고 싶을 텐데 이번 경기 제가 꼽는 변수는 카드입니다. 울산은 최근 7번 홈 경기에서 모두 먼저 카드를 받았어요. 전북도 카드랑 악연이 있는데 최근 8번의 원정 경기에서 4장의 레드 카드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현대가 더비가 치열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만큼 초반 카드 혹은 레드 카드는 흐름을 확 바꿀 수 있거든요. 여기 또 선제골도 중요합니다. 울산 좋은 기록이 있는데요. 최근 10번의 경기에서 모두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울산 이 흐름에 기대를 걸고 초반 리드하는 그림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시즌도 5승이면 홈 극강인 울산은 홈에서 열린 현대가 더비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전북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기록일 수밖에 없는데요. 울산의 키플레이어는 지난 인천전에서 득점을 기록한 국대 윙어 엄원상, 전북은 울산전에 2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문선민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스피드스타의 속도 대결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오후 7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협과 인천의 경기입니다. 수협의 기세 무섭습니다. 대구를 2대0으로 잡고 최근 4경기에서 승점 9점을 수확 중입니다. 5위로 선두권과의 승점 차를 계속 줄이고 있는데요. 수협의 후반 뒷심 놀라울 정도입니다. 올 시즌 기록한 17골 중에 단 한 골을 제외한 16골을 모두 후반에 넣었어요.
대구전에서도 2골 모두 후반에 넣었는데요. 김은중 감독 과감한 로테이션을 통해서 이 기동력을 유지하고요. 그러면서 비교적 기복 없이 안정된 축구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소 주춤하는 듯했던 수비도 3경기에서 단 한 골만 놔주는 안정된 모습 보이고 있고요. 특히 최근 2번 홈 경기에서 모두 무실점 승리를 거뒀다는 점. 이번 경기가 홈에서 열리는데 주중 주말 이어지는 이 빡빡한 일정 속에 홈 연전에 확실히 체력적으로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에이스 이승우가 대구전에서 모처럼 풀타임을 소화했는데요. 인천전 다시 쪼커로 나서지 않을까 싶고요. 수협은 이준석, 이광혁 측면 백업 자원이 지금 없는 상황, 부상이거든요. 안데르손의 체력 부담이 커지는 게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습니다. 인천은 주중 울산전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조성원 감독 때문에 화를 내야 될지 웃어야 할지 만감이 교차한다고 할 정도로 내용면에서 굉장히 좋았던 경기이기에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중원 플레이가 살아나면서 울산을 압도했는데요. 다만 이 결정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슈팅수 13대5였는데 인천의 마무리는 번번이 빗나갔거든요. 제르소가 징계에서 돌아왔는데 이 마무리 장면에서 판단이나 타이밍이 좀 아쉬웠습니다. 인천은 끈끈한 모습 보이면서 이 최근 3경기 1승 2무로 꾸준히 승점을 쌓고 있거든요. 일단 인천이 울산전에서 무고사, 요니치, 델브리치를 아낀 가운데 만든 성과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데 이 핵심 외인들이 모두 수협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무고사 제르소 듀오가 다시 정상 가동되는 거 인천 팬들 기쁠 것 같고요. 문지환, 최우진, 홍시우도 출격 대기하고 있고요. 감기 몸살로 쉬었던 정동현도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김현수 선수의 상태는 좀 유동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로테이션의 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수협전 체력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 거리에 대한 부담도 없고요. 시즌 첫 맞대결 개막전이었죠. 당시 수협이 추가 시간 이승우의 PK 한 방으로 승리를 챙겼습니다. 수협이 인천 원정에서 최근 4경기에서 2승 2무로 강했는데 반대로 수협 홈에서는 인천이 1승 3무로 패가 없습니다. 승부처는 역시 후반이 될 것 같아요. 인천도 수협 못지않게 후반 득점이 많거든요. 최근 기록한 10골 중에 무려 9골이 후반이 터졌습니다. 강행군이 이어진 만큼 막판 집중력이 승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수협에서는 역시 가장 믿을만한 득점원이죠. 이승우를 주목해야겠고요. 인천에서는 휴식 후 돌아오는 무고사를 키플레이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득점왕을 향한 두 선수의 경쟁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는 같은 시각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김천과 포항전입니다. 꾸준히 선두권에서 경쟁하는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포항이 승점 29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김천이 2점 차인 승점 27점으로 3위. 포항이 이날 승리하면 달아날 수 있고 김천은 근 한 달 만에 선두를 탈환할 수 있습니다. 김천은 지난 라운드에서 서울과 0대0으로 비기면서 10경기 연속 무패. 무패는 좋은 것이지만 최근 8경기 중에 무승부만 6번이거든요. 무승부가 많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종용 감독이 지난 아쉬움을 토로를 했습니다. 무승부의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골이 원하는 만큼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2경기 연속 무득점 중인데요. 팀 내 최다 득점자인 김현욱이 6경기째 침묵하고 있고 스트라이커들이 너도 나도 혀를 뚫지 못하면서 답답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호재가 있다면 무실점이죠. 최근 3경기 연속 무실점이자 올 시즌 총 9번의 클린시트를 기록하면서 이 부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김봉수, 박승욱이 센터백 듀오로 나섰을 때는 거의 벽 모드다. 현장에선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이 벽을 포항이 어떻게 뚫느냐가 이날 경기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 반대로 김천은 국가대표 골키퍼인 황인재를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이날 경기의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포항은 3경기 연속 무승을 하면서 살짝 주춤했지만 지난 라운드에서 광주를 꺾으면서 다시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시즌 초와 비교하면 원하는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승리는 큰 힘이 됩니다. 포항의 고민도 득점인데요. 최근 5경기에서 멀티골은 1번, 특급 조커 정재인은 5경기째 침묵 중입니다. 조르지마저 갈비뼈를 다쳐서 최전방에서 흔들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다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허용준, 이호재, 이 공격수들이 일당백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포항은 주전 라이트백인 신광훈이 카드 징계로 결장하는 만큼 어정원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경기에 출전했다가 발목 쪽에 문제를 보인 윤민호 선수의 이날 경기 출전 여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천은 김태현이 지난 경기에 들것에 실려 나가서 많은 팬들이 걱정을 했을 것 같은데 큰 부상은 아니었고요. 출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강현무, 박수일, 구번철,
등 이 부상자를 제외하고는 주전급이 모두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날 경기는 김천 병장들이 말년 휴가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치르는 경기입니다. 홈 고별전, 라스트 댄스의 느낌이 날 것으로 보이고요. 기수 7기 중에 골키퍼인 강현무는 저녁 후에 상대팀인 포항으로 돌아갑니다. 키플레이어는 김천 박승욱, 포항 황인재로 하겠습니다. 포항이 원소속팀인 박승욱은 국대 자격으로 포항 선수들 앞에 서는데요. 포항 공격진 면면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흥미로운 싸움이 될 것 같고, 포항 황인재도 국대 자격으로 김천의 공격을 막아내려고 합니다. 네, 2일 경기로 가겠습니다. 오후 4시 30분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제주와 강원전입니다. 최근 페이스가 가장 좋고 같은 오렌지 컬러를 쓰고 스폰서도 같은 두 팀의 만남이라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은 맞대결인데요. 최근 5경기를 기준으로 할 때 강원이 4승 1무, 12개 팀을 통틀어 가장 많은 승점 13점을 기록 중이고요. 제주는 3승 1무 1패, 승점 10점을 따냈습니다. 강원이 3년 7개월 만에 3연승, 쌍스에 갔던 병수볼 시절 이후에 가히 최고의 페이스입니다. 2017년 이후 7년 만에 4연승에 도전을 하는데요. 제주는 지난해 시즌 초반에 이어서 3연승에 도전합니다. 최근 맞대결은 대단히 팽팽했습니다. 4경기 연속 무승부 중인데요. 최근 3경기 스코어는 모두 1대1이었습니다. 4경기에서 하나같이 강원이 선제골을 넣고 제주가 따라붙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원은 제주 원정에서 3승 5무, 8경기 연속 무패 중인데 먼 길을 가는 쪽은 강원이지만 제주에서 성과를 낸 쪽은 강원이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스타일은 두 팀이 다릅니다. 제주는 실리적인 축구로 최근 승점을 따내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2실점, 3번의 무실점을 기록했는데요. 센터백과 중미 쪽 부상자가 속출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한데 시즌 초와 비교할 때 라인을 다소 내려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허를 찌르는 한 방으로 1대0 승리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선제골을 지키는 어떤 능력도 최근에 보여주고 있어서 만약 강원이 선제 실점을 한다면 대단히 어려운 경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강원은 상대적으로 몰아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27득점, 최다 득점 2위 달리고 있고요. 25실점, 최다 실점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득점과 실점의 합이 52골, 이 역시 최다인데 강원 경기엔 평균 3골 이상은 나온다는 겁니다. 최근 2경기만 봐도 강원이 모두 2대1 스코어로 연승을 거뒀습니다. 최근엔 다만 실점보다는 득점이 많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원이 최근 스몰 스쿼드로 큰 변화 없이 시즌을 끌고 가다 보니까 분위기 측면에서는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탔지만 하나둘 이탈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전북전에서 미드필더 본체로 불리는 김희석과 주전 레프트백 윤석영이 부상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김희석은 무릎 내치기인대로 지금 의심이 되기 때문에 장기 결장이 예상이 되고요. 윤석영은 발목 쪽인데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주말 경기 전까지는 체크를 할 것 같습니다. 갈레고와 카미아는 훈련에 복귀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희석의 빈자리는 김강국이 메울 것으로 보이고요. 18살 특급이죠. 양민혁은 최근 거의 매경기에 뛰고 있는데 이날은 투입 시점 그리고 투입 시간을 어떻게 가져갈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는 공격수 진성욱이 부상 복귀전에서 경기 막바지에 퇴장을 당해서 4호 경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당합니다. 즉 강원전에 나설 수 없죠. 유리 조나탄이 몸 상태 문제로 지금 2경기 연속 결장, 주말 강원전도 출전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만약 두 선수가 빠진다면 최전방은 또 무톱 전술로 나설 가능성이 높고요. 대전전에서 교체로 출전한 김태환, 임창우, 서진수의 출전 시간이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갈재민은 부상을 다 털고 지금 데뷔전을 위한 호출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키플레이어는 15라운드 최우수 선수로 뽑힌 제주 소문장 김동준과 강원 에이스 양민혁을 하겠습니다. 김동준은 최근 2경기에서 팀이 연승을 할 때 연속 5선방을 기록을 했습니다. 들어갈 골을 지금 막고 있으면서 아주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고요. 양민혁은 제가 현장에서 전북전을 봤는데 3월과 비교해도 2달 사이에
확실히 더 진화한 그런 모습입니다. 벌써 4골째이고 제주는 양민혁을 어떻게 잠글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번째 경기는 같은 시각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대전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자, 11위와 12위 멸망전이죠. 두 팀 모두 감독 교체를 단행할 만큼 초반 흔들리는 모습인데 이날 경기 결과에 따라서 흐름이 더욱 내려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해 보입니다. 대전이 승리할 경우 순위도 바뀌게 되거든요. 여러모로 뜨거운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부터 보면 최악의 분위기죠. 예, 배수진을 쳤던 제주와 홈 경기에서도 패했습니다. 3연패 포함 6경기 무승인데요. 감독 교체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감독이 나가고 나면 변화에 따른 깜짝 반등이라는 게 있는데 대전은 이마저도 없습니다. 심지어 강윤성을 비롯해서 이민성 감독이 그토록 원했던 선수들이 돌아왔거든요. 그럼에도 제주전에서 상당히 아쉬운 경기력을 보였어요. 이날 경기까지 이 정광석 대행이 지휘를 할 예정이었는데 반등이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 설상가상으로 최근 대전 중원에 떠오르는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준규가 지난 제주전에서 부상으로 쓰러졌거든요. 당분간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비의 핵 안톤도 퇴장 징계로 이날 경기까지 출전할 수 없고요. 공격 쪽에서 3경기 한 골이라는 최악의 빈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경기에서 뛰지 않았던 레안드로가 출전 선발 라인업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2연승으로 흐름을 타는 듯 했던 대구는 지난 강원전에 이어 수협전에서도 패하면서 이 연패에 빠졌습니다. 거침없었던 젊은 선수들이 상대가 대응하고 나오자 조금씩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 최전방에 있는 세징야가 상대가 적극적인 봉쇄에 나서자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사실 강원전과 수협전에서도 경기력은 썩 나쁘지 않았고 기회도 만들었지만 골이 터지지 않았고 이런 흐름에서 어린 선수들이 한두 번의 실수가 실점으로 이어지며 패하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 경험의 문제이기 때문에 박찬윤 감독도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젊은 선수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결국 해줘야 하는 선수들이 해줘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지난 경기 기대 속에 출격한 고재현이 또다시 부진하게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대구는 요시노가 복귀하면서 중원에 숨통이 트였다는 것은 호재가 될 것 같고요. 대구에서 열린 시즌 첫 맞대결 0대0으로 끝이 났습니다. 최근 6번의 맞대결 이진법 축구였거든요. 0 아니면 1위 스코어보드를 수놓았습니다. 그만큼 팽팽했고 그만큼 득점이 어려웠다는 설명이 가능한데요. 공교롭게도 대전의 올 시즌 홈 평균 득점이 정확히 1, 대전의 원정 평균 득점도 정확히 1이에요. 한 골 싸움이 될 공산이 큰데 대전에서는 김승대, 대구에서는 박용희를 키플레이어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는 오후 7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과 광주전입니다. 서울과 광주는 동병상련이라는 사자성어가 두 팀의 상황을 잘 대별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6경기 흐름을 보면 그런데요. 승패승 괜찮은 성과를 거두다가 최근 3경기 연속 승리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최근 5경기에서 나란히 1승에 그치는 아쉬운 시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승점도, 순위도 지금 비슷한데요. 서울이 승점 17점으로 8위, 광주가 16점으로 9위, 한 끗 차이입니다. 두 감독이 지난해 K리그1 감독상 후보에 올랐던 김기동과 이정효라는 점을 볼 때 지금 성적은 팀을 떠나서 두 감독에게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것 같습니다. 두 감독은 지난해 각각 포항과 광주 감독으로 지략 대결을 펼쳐서 1승 2무 1패 아주 팽팽했고 그래서 서로를 더 리스펙하는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선 광주가 홈에서 이건희, 가브리엘의 연속골로 2대0 승리한 바 있습니다. 최근 두 감독의 고민은 경기력을 담지 못하는 아마 결과일 것 같은데요. 지난 라운드만 봐도 서울은 김천 그리고 광주는 포항을 상대로 경기를 꽤 유리하게 끌고 왔지만 각각 무득점을 하면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최근 3경기 서울의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률이 0.72, 광주가 0.73. 이건 역시 비슷한데요. 두 팀의 시즌 평균치를 보면 서울이 1.20, 광주가 1.1이거든요. 여기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최근엔 1대1 찬스를 놓치고 득점이 취소가 되고 골대를 맞고 그런 불운과 득점력 난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팀 수비진과 지금 골문이 불안하다 보니까 골을 넣고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쿼드 컨디션을 살펴보면 서울은 이율용의 둘째 아들이죠. 이승준이 포항전 파울에 따른 사후 징계로 2경기 출장 정지를 받아서 김천전에 이어서 광주전에도 빠집니다.
22세를 적용하던 그 자리는 손승범이 메울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부상에서 돌아왔습니다. 중미 류재문도 부상을 털고 기성용 파트너 자리를 다시 노리고 있습니다. 조영욱도 복귀가 임박했지만 주말 복귀는 미지수라는 말씀드리겠고, 링가드가 중심이 된 2선 플레이가 점점 매끄러워지고 있기 때문에 전술 형태, 라인업은 크게 바꿀 것 같지 않습니다. 광주는 안영규, 두현석, 이희균이 지금 부상 중인데요. 셋 다 주말 경기에는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그나마 셋 중에선 안영규가 출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두현석이 빠지면 포포비치를 라이트백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이상기를 세울 수 있고, 안영규 자리는 허율이 또 메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서울 기성용, 광주 정호연으로 하겠습니다. 둘은 금호고 선후배 사이고 중원에 키를 쥔 선수들입니다. 특히 기성용은 전직 국대 주장이죠. 여기에 정호연은 지난 3월 A매치 때 국대에 갓 데뷔한 신입이라는 점을 볼 때 두 미들의 대결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16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이번 경기도 대박 경기, 대박 관중 기원하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뻘마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